나중에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 틀니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조정하고 결국에는 새로 만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보니까 임플란트 할 뼈가 없네? 잇몸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 사이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틀니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덜 아프고 뼈가 수축되는 양이 그래도 적습니다. 반면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쌉니다. 원장님, 근데 칠판이 갑자기 왜 있나요? 치과의사 하기 전에 나름 강사 경력이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은 좀 편해가지고 익숙한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 뭐 임플란트랑 틀니, 또 이제 임플란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다르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치아가 여러 개 빠졌을 때 도대체 뭘 하면 되냐? 우리는 총 5가지 다른 종류의 치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치아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이게 치아가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치료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뼈와 그 다음에 잇몸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저작 습관과 저장력, 힘, 여기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이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부분 틀니 혹은 멀티플 임플란트. 만약에 치아가 거의 완전히 그냥 다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틀니, 그리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틀니, 마지막으로는 전체 임플란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의 진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그림에 그려주신 것처럼 한 2-3개 빠졌을 때는 부분 틀니나 멀티플 임플란트 추천하신다 했는데 이것들의 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졌을 때 부분 틀니, 보통 영어로는 이제 RPD라고 쓰는데요. 이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른 치아와 잇몸에 기대어서 그게 기능을 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힘이 옆에 치아라든지 잇몸에 전달이 되면서 잇몸은 쪼그라들고 치아는 점점 과도한 힘을 받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목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치아들도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심지어 이거를 할 때 옆에 치아들을 이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또 모양을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 씌워줘야 됩니다. 돈도 들고 수명도 줄어들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멀티플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주변의 치아가 멀쩡한 경우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딱 비어있는, 빠진, 상실된 치아만 그만큼 임플란트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뼈와 잇몸이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는 멀티플 임플란트가 부분 틀니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장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멀티플 임플란트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치료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처음 오시게 되면은요, 딱 모든 자료를 체득을 하게 됩니다. 군의 사진, 구의 사진, 그리고 엑스레이, CT 이런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잇몸 상태라든지 뼈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치아의 맞물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뭐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정확한 용어로는 서저리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CT상에서 내가 이만큼의 직경, 이만큼의 길이를 가진 이 종류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심을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드릴링,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가이드,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가이드 서저리 아니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치주, 구강 내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라든지 이런 치주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깨끗하고 재감염이 되지 않는 건강한 환경에서 수술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여기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하시게 되시죠. 수면 마취를 하실지 안 하실지. 정확한 용어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는데, 치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치과 이제 소리, 막 이제 진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실제로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도 통증을 어느 정도 감경을 시켜줄 수 있고, 나중에 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까먹어가지고 후행적 기억 감퇴를 일으키는 미다졸람이라든지 아니면 케타민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런 세데이션 약물을 사용
사용을 해가지고 가수면 상태를 만들어 드리고 이때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가지고 수술날 딱 수술실에 입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라도 뭐 임플란트를 멀티플 케이스니까 뭐 5개, 6개, 7개 뭐 이렇게 심는다고 하더라면은 보통 1시간 20분 정도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이제는 뼈랑 붙는 골 유착 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몸의 뼈 세포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기술로는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씹는 힘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따라락 여러 개, 한 3개, 4개 이렇게 심긴 경우에는 바로 임시차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완전히 세포 단위에서 골유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붙지 못하고 떨어져서 임플란트 실패가 될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골유착 기간을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8개월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 임시치아를 올리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치아가 하나다 그러면은 바로 최종 치아를 올려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티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그런 치아의 맞물림이라든지 교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성을 띠기 때문에 한 번에 최종 치아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임시치아를 사용을 하면서 몇 개월 정도를 쓰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본을 떠가지고 최종 치아로 가리를 하는 보통 그렇게 2번의 본 뜨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임플란트가 완성되는 게 멀티플 임플란트의 전체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꽤나 많은 과정과 어떤 정성이 조금 들어가는 치료 같은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정성은 부분 틀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분 틀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치아들도 같이 뭔가 씌워주는 치료를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틀니 비용뿐만이 아니고 치아의 모양을 다시 다듬어주고 씌워주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분 틀니도 이게 65세 이상 분들은 보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비보험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비용적으로 멀티플 임플란트랑 비교를 했을 때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부분 틀니를 하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치아가 저 아래 그려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빠지신 분들은 세 종류의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틀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위쪽의 전체 틀니는요, 입 천장에서 음압,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한 지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꽤나 쓸만합니다.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잘 적응을 해요. 하지만 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상대적으로 딱딱한 잇몸이 적은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사용하는 게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빠져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리고 무엇보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그 힘을 결국에는 그 치조골, 뼈랑 잇몸에서 받다 보니까 뼈랑 잇몸이 힘을 받으면서 쫙 쪼그라드는 그런 수축에 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 틀니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조정하고 결국에는 새로 만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보니까 임플란트 할 뼈가 없네? 잇몸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틀니는 그런 장기적인 예후로 봤을 때 그렇게 단점을 확연히 가지고 있는 치료다. 그 중간에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도 많고 종류도 많고요. 이름도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보조로 하는 틀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것과 이거, 이 두 개 사이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덜 아프고 뼈가 수축되는 양이 그래도 적습니다. 반면에 전체 틀니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임플란트 틀니와 전체 임플란트를 집중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임플란트 틀니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몇 개만 심어가지고 뭔가 그 자석 같은 걸로 똑딱이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에다가 바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석보다 훨씬 더 유지력을 많이 얻을 수 있게 얘가 획가닥 하는 힘을 덜 받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어할 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붙은 All on X 아니면은 풀아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All on X라는 거는 뭐냐면은 All, 모든 치아가 X개의 임플란트 위에 얹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개를 심을 수도 있고 4개를 심을 수도 있고 8개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6개를 심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6개를 심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 심고 그 다음에 중앙에 그리고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다가 틀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틀니를 임플란트 위에 얹어가지고 나사로 꽉 조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 조여져 가지고 고정성 틀니가 되게 됩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 심미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임플란트와 뼈, 잇몸, 이 경계부 사이가 완전히 이 틀니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틀니가 잇몸 부분도 그렇고 치아 부분도 그렇고 거의 한 피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는 임플란트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얘의 최대 단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러진다,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다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싹 다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치과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에다 뭔가 기구를 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아래 음식물이 들어가서 뭔가 염증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임플란트와 체결을 해놓은 이 구멍을 다 열고 이 틀니를 드러내서 청소하고 다시 껴놓고 이런 정비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 개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전체 임플란트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의 케이스에서는 임시치아를 바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거의 다음 날이면은 치아가 없던 상태에서 이쁜 치아가 쫙 가지런하게 생기고 식사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 거는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종 치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얘가 뼈랑 세포 단위에서 붙는 골유착 과정이 끝난 3개월에서 6개월 후쯤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치아가 여러 개 빠지면 정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고 이쪽 가면은 다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다 일리 있고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일 텐데 어찌됐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 치료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두세 군데는 들려보시고 그 뭔가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치료 계획이라든지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잘 알아두시고 지금 일상생활에 힘듦을 겪고 있을 정도로 치아가 많이 상실이 되셨다면 꼭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